다음은 서정래 선생님과 하경희 선생님 그리고 게스트로 출연하실 에스터 선생님 모시고 정말 이렇게 무겁고 힘든 주제를 라디오 주제로 뽑아주신 평화와 통일을 이야기하는 방송을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를 밝혀주신 우리 선생님들 빨리 나와주세요. 너무 가까이 아니에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통일의병 서정래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통일 이주민에게 관심이 많은 하경님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대명절인 설날이었죠. 그런데 왜 이렇게 설날이 까마득하게 느껴지죠? 마치 철지난 이야기를 하고야 하는 것처럼 좀 민망하긴 합니다만은 정말 세월이 잘 가네요. 네, 그런데 그때 설들 잘 보내셨어요? 네. 선생님도요? 네, 저도 고향에 다녀왔습니다. 선생님께서도 고향 다녀오셨는지요? 예, 저는 고향이 전라도이긴 한데 가족들이 다 서울에 살아서 서울에 지냈어요. 예, 저희가 9남매 중 장남이거든요. 네. 우리가 그 어릴 적에 그 아련한 추억이 있죠. 뭐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근데 왜 까치 설날이 왜 어저께고 우리 설날이 오늘일까? 그땐 조금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까치 설날이 그렇게 전날이었던 것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지난 잠깐 추억을 한번 더 넣어볼게요. 네, 선생님. 예. 옛날 시골의 겨울은 농한기로서 몸도 한가했지만 입도 한가한 때였죠. 그래요. 농부들은 추위와 배고픔으로 웅크리던 겨울이 다 지나갈 무렵에는 비축해 놓은 곡물을 팔아서 아이들의 고무신도 사고 떼떼옷도 장만하고 차례상 준비도 하느라고 굉장히 몸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그런 시절이죠. 아이들도 덩달아서 설레는 마음으로 막 잠을 설치곤 했죠. 네. 그리고 보름날이면은 우리 뭐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예, 경이마. 응? 이렇게 대답하면 내더이. 예, 네, 이런 추억이 아마 모두들 다 한두 가지쯤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정겨운 그 풍습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온데간데가 없어요. 예. 맞아요. 그래서 명절이 와도 맹숭맹숭하고 뭐 설레거나 그 재미없는 일들이 재미있게 생각이 안 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참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그 남쪽으로 그 이주해 오신 탈북자분들과 잦은 교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혹시 그 북한 동포들의 설 풍경은 어떤 모습인지 좀 혹시 알고 계시는 만큼만 조금만 우선해 주실래요? 네, 다음 주가 보름인데 여기서 잠깐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얘기 계속해드리겠습니다. 네. 달아달아
윷놀이 들은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예, 어떠세요? 들어보니까? 새롭죠? 네. 예. 그러면 북한의 그 설 얘기를 한번 우리 하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설 연휴 마지막 날 그 통일 이주민들과 함께 윷놀이도 하면서 떡과 과일도 나누면서 즐겁게 한바탕 웃고 떠들고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때 제가 살짝 물어봤어요. 북한에서는 어떻게 설을 보내는지, 북한에도 떡국을 먹는지 물어봤더니요. 북한에서는 떡국보다는 떡을 많이 해서 평소에는 이제 떡을 많이 못 먹으니까 설날이 되면 떡을 많이 해서 이렇게 나눠 먹고 거기서도 서로 가족 친지들과 함께 덕담도 나누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남과 북이 그 같은 문화권에 살다가 갈라진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그 풍습은 별로 그렇게 다른 게 없나 봐요. 네. 다만 이제 그 철저한 통제로 이렇게 우리나라 같이 민족 대이동은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고향을 찾아가고 명절 되면 막 고향으로 많이 내려가고 그래서 교통이 마비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건 없다고 합니다. 고향에 우리는 다녀왔지만 북에다 고향을 둔 실향민들은 명절 때면 더 간절히 고향이 그리울 텐데요.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네, 맞아요.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도 고향에 갈 수 없는 우리 실향민들의 그 아픔이 얼마나 절절할까요? 그래서 저는 하루빨리 통일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어느 때보다 간절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제가 통일의병이라고 아까 소개했잖아요. 네.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통일의병 하면은 뭔가 강한 느낌, 좀 용감하게 싸워야 할 것 같고 좀 군인 같은 이미지? 네, 그래. 맞아요. 저도 처음에는 통일의병을 이렇게 누가 권유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모집을 하니까 우리 같이 하자. 그런데 처음엔 약간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통일의병? 하고 그랬는데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도 저는 이렇게 통일해서 뭐해? 통일이 반박해 주냐? 이런 말들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저도 그쪽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 듣고 보니까 그건 아니구나. 정말 우리가 너무 몰랐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통일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는데 그 경제적으로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경제적으로 우리가 엄청나게 이익을 합니다. 어떤 점이 이익이냐면 통일을 하면은 우리나라가 이미 그 경제 전문가들이 마시기를 우리나라가 이미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해요. 더 이상 개발이나 이런 어떤 자원 같은 게 이제 고갈이 돼서 저성장 시대인데 만약에 통일을 하지 않으면 꽉 막힌 상태는 더 이상 성장을 기대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거고요. 왜요? 네. 생각해 보세요. 38선이 떡하니 가로막고 있으니까 앞으로 뻗어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38선이 그대로 있는 한 우리나라는 우리 이 남쪽은 우물 안에 개구리 신세예요. 그래서 개구리 신세 다름이 없다고 보는데 지금 그보다도 가장 통일을 해야 된다는 중요한 시점이라는 게 뭐냐면은 동북아의 기류가 통일을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랍니다. 지금 이 정세가 돌아가는 것들이. 그래서 정말 전문가들이 그 통일을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국회의원 옛날 국회의원 김홍신 씨 아시죠? 지금 그 작가시잖아요. 그분도 같이 활동하시는 저희 통일의병 공동 대표세요. 네, 그분하고도 이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정말 통일이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휴전을 한 지가 70년이나 됐는데 통일이 안 되는 이유가 어떻게 생각하면 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통일을 간절히 바라지 않아서라고 그러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면 왜 정치인들이 통일을 원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통일에 힘을 쓸까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가장 뭘 원해요? 자기들이 원하는 건 뭐죠? 우리 국민들의 표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표. 그런데 통일을 하겠다는 통일에 정말 열의가 있는 분들이 한 90% 80%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통일을 안 할 수 없어요. 해야만 되니까. 네. 그래서 10만 의병을 저희가 모집하는 이유가 10만 의병을 모집하게 되면 그 10만인의 그 인구가
그 다른 또 사람들한테 이렇게 알려고 퍼뜨리고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전부 통일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하면 정치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만이 목표예요. 네,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럼 통일을 하면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좋아지나요? 아, 물론이죠. 지금 남한에는 자원도 거의 다 고갈이 되었고 개발할 수 있는 것도 거의 다 이제 고갈이 되었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북에는 아직도 정말 많은 자원들이 잠을 자고 있고 또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거기는. 그래서 얼마든지 거기는 많이 앞으로 경제 성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고요. 또 그렇게 되면 뭐 자유동적으로 일자리 늘어날 것이고 또 이렇게 통로가 유라시아로 나갈 수 있는 통로가 열려서 무한한 경제적 가치를 누릴 수가 있거든요. 남북이 하나로 합해지기만 하면 그야말로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이 전 딱 맞다고 생각해요. 아, 네. 북의 자원과 그 남한의 기술을 합해지면 정말 대박일 것 같아요. 네, 네, 뭐 그렇지 누구도 않나요? 대박이라고 했잖아요. 네. 아, 예. 아, 그럼 우리에게 좋은 점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북한 동포들도 우리처럼 통일을 원하고 있는지 음악 한 곡 듣고 북에서 온 귀한 손님을 초대해서 말씀을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철의 그날에 듣겠습니다. 내겐 꿈이 있어 빛바랜 사진처럼 간직한 먼 훗날 널 만날 때 들려줄래 노래 힘을 내 그날에 우리 다시 마주보게 될 날에. 노래 잘 들으셨어요? 네. 네, 이승철과 이두유가 함께 독도에서 이 통일 노래로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격려를 받았던 노래인데요. 어떠셨어요? 아, 네, 정말 이 가사를 들어보니까 통일을 간절히 염원하는 그런 노래 가사네요. 네, 좋았어요. 예. 그런데 위두유가 가수인가요? 제가 잘 몰라서. 이두유는 42명으로 구성된 탈북 청년 합창단이라고 해요. 네, 작년 8월 15일 날 독도에서 이 통일 노래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죠. 연말에도 이제 홍콩에 가가지고 이 노래를 홍콩 어린이 합창들과 함께 불러가지고 이 노래가 뭐 언론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퍼져가지고 많은 관심을 받고 또 이승철 씨가 많이 또 초청되고 막 여러 각국에서 이걸 알게 돼서 또 그 공연이나 이런 거 한 이익금을 또 전부 탈북민들을 위해서 기부하고 통일에 대한 이렇게 뜻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우리 이야기는 여기서 그만하기로 하고요. 선생님 잠깐만요. 조금 전에요. 제가 정말 이 통일 얘기가 쉽지가 않아요. 꺼내기가. 근데 그 통일을 하면은 구체적으로 뭐가 좋은지를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가장 뭐가 좋을 것 같아요. 통일이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피부에와 닿는 거. 네, 그러고요. 네, 그리고요. 어머, 다 알고 계시네. 이상가족의 예, 고통도 감사합니다. 줄어들죠. 국방비가 줄어들어요. 국내 안 가니까 그죠. 그 무기 수입하는 그런 비용도 들고요. 굉장히 우리가 이익을 합니다. 정말 대박이래요. 네. 네, 이 시간에 우리 탈북 미녀 한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네. 환영해 주세요. 뜨거운 박수로. 감사합니다. 자기 소개해주세요. 네, 부탁드릴게요. 저는 6년 전에 한국에 입국했고요. 지금은 한국 외국어 대학에서 중국어랑 법학 공부를 하고 있는 엄에스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미인이시죠? 예, 감사합니다. 남북녀라는 말이 맞아요. 네, 네. 네, 좀 지나긴 했지만 설날에 떡국은 해드셨나요? 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혼자 설날 떡국 해 먹었었는데 제가 작년에 어머니를 모시고
감으로 인해서 이번 설은 가족이랑 즐겁게 보냈습니다. 와, 잘했다. 네. 네. 그러면 그 넘어오실 때 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쭐게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오시게 되었어요? 탈북민에 대해서 또 통일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다 아실 테지만 다큐멘터리가 한번 나왔었어요. 저는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을 통해서 또 태국을 넘어서 또 한국에 입국한 케이스고요. 처음에는 혼자 건넜는데 제가 와서 1년 만에 여동생을 데려왔고요. 작년에 어머니 모셔와서 지금은 가족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그러기 쉽지 않을 텐데. 그렇다면 탈북을 해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좀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탈북민들이 사회에서 적응해서 살면서 제일 힘들었던 점이 외로움이 아닐까 생각해요. 여기 실향민들 보면 우리가 그 이상가족 상봉 때 누구나 다 한 번쯤은 눈물 흘려보셨을 거잖아요. 그 아픔이 탈북민들은 제2의 이상가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음대로 찾을 수도 없고 가족을 그런 아픔을 저는 얼마 전에 가족을 데려왔지만 아직도 혼자 외롭게 지내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외로움, 두 번째는 모르는 것에 대한 소외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희는 이렇게 갇혀 살다 보니까 북한에도 지역 간의 이동도 원활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 국가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만 가르치고 외부 이렇게 통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많은 상식을 세계적인 문화를 많이 못 배웠어요. 근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너무나 그런 게 많이 열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내가 뭘 했지, 뭐 하며 살았지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대한민국에 오기 전까지 꿈이 없었어요. 왜냐면 먹고 살아남는 게 꿈이 소망이니까요. 유일한. 왜냐면 북한의 97년부터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살기 힘들어지면서 학생들도 막 장마당에 나와서 돈을 벌어야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런 꿈이 없었었는데 대한민국에 와서 저희가 공부를 하게 되면서 또 사회를 알게 되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해야 되겠는지 알게 되면서 저에게도 꿈이 생겼습니다. 네, 그러세요. 질문이 좀 다행이네요. 거꾸로 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러면 탈북을 결심하게 된 동기가 궁금해지는데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 탈북하게 된 동기는 그러니까 탈북민들을 보실 때 두 부류로 보셔야 돼요. 탈북한 사람들을 볼 때. 왜냐하면 그러니까 90년도 후반부터 2000년도 중반까지 오신 분들은 배고파서 넘어오신 분들이고요. 그 이후에 오신 분들은 자기 꿈과 그리고 자유와 또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의 제가 어머니를 데려오고 동생을 데려오듯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넘어오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돈이 없어서 돈 벌려고 그러니까 배고파서 건너온 케이스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은 뭘 하시는지 실례지만. 저는 지금 외대에서 중국어 공부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학생이라고 들었던 것 같네요. 네. 그러시다면 앞으로의 계획이라고 할까요? 있으시다면. 제가 봉사 활동을 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봉사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공부하면서 제 꿈은 원래 대한민국에 와서 저는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공부해서 장학금을 받아서 알바해서 용돈으로 먹고 살면서 집에다 돈을 보내고 그리고 동생들 데려오고 가족을 데려오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 장학금 처음 받을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공부할 기회를 준 대한민국에 감사했고요. 그 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을 나누는 분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받았지만 나중에는 꼭 그 받은 장학금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제 꿈이 장학재단을 지어서 장학금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제 꿈이에요. 그리고 활동을 하나 하는 거 있는데 탈북하면서 제가 참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중국에서 가족이랑 숨어 살다가 엄마 동생이 잡혀가게 됐는데
그때 제가 혼자 살아남으면서 혼자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에 이렇게 거리를 방황하고 있을 때 웬 분이 이렇게 팔다리가 없으신 분이 입으로 붓글씨 쓰시면서 동냥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보고 도전이 생겼어요. 저분은 팔다리가 없는데 왜 저렇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나는 지금 내 삶을 포기하려고 하지? 내가 저 사람을 도울 수는 없을까? 그리고 가서 복지관에 가서 그런 분들 돕자고 갔더니 제가 중국에서는 숨어 사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약을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느낀 나라 있는 사람인데 나라 없는 국민 같은 마음, 그런 마음이 들면서 내가 대한민국에 가면 꼭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래서 한국에 와서부터 지금까지 쭉 한 달에 한두 번씩 독거노인분들이나 장애인분들 봉사하다가 얼마 전에는 서울역 노숙자분들한테 또 이렇게 봉사활동 다니게 됐어요. 그러면서 작년 7월부터는 저희 친구들이랑 같이 통일봉사단이라는 이름으로 지금은 24명의 멤버들과 서울역 노숙자분들한테 바포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딱히 계획이라고는 저희 팀이 그 설과 크리스마스를 맞으면서 그 독거노인분들하고 노숙자분들 한 700명 분한테 북한 음식 나눔을 했었어요. 북한 대중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나눔을 했는데 참 좋아하셨어요. 근데 그 먹거리 나눔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통일에 대한 또 희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가져서 소망함이 있다면 이제 앞으로도 꾸준히 그런 분들, 그러니까 노숙자분들, 독거노인분들 뿐만 아니라 고아원이나 통일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북한 음식 문화를 나누는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너무 훌륭하세요.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정말 이렇게 아름다우신 여성분께서 그렇게 큰 희망을 갖고 계시다는 게 정말 우리는 우리 이런 분들 우리가 같이 살고 있다는 게 정말 축복이네요. 그러면은요, 네. 통일이 되면은 먼저 온 그 통일 이주민으로서 그 우리 남북이 잘 어울려서 잘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한국에 와서 대한민국 신분으로 참 여러 곳을 좀 많이는 아니지만 좀 다녔어요. 그러니까 선진국도 다니고 개발도상국도 다니고 또 후진국도 다녀봤는데 사람이 사는 곳은 어디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똑같은 삶을 살고 있고요. 충분히 저는 같이 어울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통일이 되는 이렇게 우리가 되려면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알아가야 되겠고, 우리가 어차피 통일은 돼야 되는 거죠. 통일 시대를 살아가야 될 세대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이 돼야 되는 건 분명한 거니까 우리가 통일 그 연습을 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자신을 가장 많이 잘 알아야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알게 될 거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통일 이주민들을 좀 더 이렇게 알아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알아야 그 문화를 알 거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우리의 아픔을 함께 할 수 있고 통일을 꿈꿀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요. 우리 그 에스더님 이렇게 뭐 시간이 좀 한정돼 있고 또 앞으로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얘기를 여쭤보면 이제 이분도 피곤하실 거고, 그래서 여기서 이 질문은 그만 이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정말 이렇게 어려운 시간 내셔서 이 자리에 와주셔서 잠깐만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제 꿈이 아까 장학금을 주는 사람이라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사업가가 되고 싶어요. 사업가가 돈을 벌어야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북한에서부터 여러 장사를 안 해본 장사가 없어요. 그러면서 느꼈는데,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할 얘기라면은 여기 와서 느끼는 건데, 북한 사람들이랑 대한민국 사람들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통일 의식이 북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민족에는 북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교육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마음이 많이 있는데,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좀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여유가 없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북한 사람이라고 참 신기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거부감이 들었어요. 왜 신기하다고 하지? 그랬는데,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흔히 볼 수 있는데 북한 사람들은 막혀 있기 때문에 볼 수 없어서
이렇게 신기하다고 하는 거에 조금 이해는 됐어요. 그렇지만 그분들한테 그러면 통일을 원하냐고 물어봤었어요. 그러니까 통일을 안 됐으면 좋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통일세를 많이 내야 돼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그분한테 뭐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러면 저는 장사하는 사람들의 마인드로 한번 얘기해 보겠다고 투자 없는 이윤을 바라는 게 올바른 사업이냐고 물어봤었어요. 우리 통일세를 조금 낸다고 해서 우리 민족의 아픔과 우리 한반도의 그 자원을 다 다른 사람들 중국이나 제3국들한테 이렇게 빼앗기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가슴 아프게 생각해 본 적은 없냐고. 우리가 이제 더 강한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 더 발전된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자원과 남한의 기술이 합쳐서 때야만이 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한 분들이 조금 더 그런 마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탈북민들을 불쌍한 시선이 아니라 함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친구로 알고 이렇게 같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친구로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네 맞습니다. 정말 옳은 말씀이고요. 우리 앞으로 이 통일 얘기 풀어나가면서 또 기회 되면은 또 다른 분이나 우리 그 에스더님 이렇게 여러 분들 많이 초청을 해서 이렇게 북한 얘기 좀 많이 들어보고요. 문화부터 이렇게 가까이 서로 하나씩 알아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저를 응원해 주시기 위해서 저 김포에서 여기까지 저 통일의병 두 분이 오셨어요. 예, 잠깐 선생님들 일어나시겠어요? 잠깐만. 네. 예,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오시기 쉽지 않은데 오셔서 너무 이 자리까지 감사드려요. 오시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네. 흔쾌히 오셔서 여러 가지 저희들 궁금증을 풀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신영원의 터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과 북이 하나 되는 되는 그날 서정래 하경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